오늘부터 잘 부탁해. 내 사위 폴이 행복하게 웃었다. 내 딸이 임신 마지막 달인데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고 폴이 말했다. 상큼한 미소 3개월간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제 이름은 릴리입니다. 저는 55세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남편 매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이제 27살이 된 미아가 집을 떠났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녀는 이러한 특성을 직장에서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신뢰를 얻은 것 같았지만 너무 진지해서 종종 어려움에 직면했고 때로는 업무에 관해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미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 외에 다른 생각은 없는 것 같아 조금 걱정했는데 남편이 그게 미아의 좋은 점이라고 하여 함께 웃었기 때문에 지금 막판에 우리 딸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소개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직도 기억난다. 임신 한 달 동안은 항상 아이를 원했고 그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행복해졌습니다. 딸을 낳은 남편은 결혼한 이후로 조금 서운해 보였지만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몇 번이나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내 딸이 임신 중인데 배려심으로 괜찮다고 하더군요. 우리 집에 오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엄마 아빠가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폴은 육아휴직을 자발적으로 써서 일상을 도우려 해요. 그래서 그녀는 내 제안을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내 사위 폴은 직장에서 만난 내 딸보다 26살 어리고 친한 동료가 되어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폴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도터즈 플레이스를 방문하면 폴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메탈솜으로 간주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도 그녀가 그녀와 함께 성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너무 간섭하지 말자고 마음을 정한 것 같았지만 내 딸은 항상 혼자서 모든 일을 짊어지는 타입이어서 일을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꼭 만나려고 정기적으로 전화한다고 꼭 말해주고 꼭 가보고 싶었는데 최근 여행 제한으로 인해 많이 만날 수 없어서 가서 도와줄 수 없게 되자 영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 딸아이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너무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딸아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웃으면서 좀 창백해 보이네 그 사람이 대답했지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아마 휴대전화 카메라 품질 때문에 날 창백해 보이던데 그 사람은 용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는데 폴이 집에서 일을 돕는 것 같아 내가 청소와 그 사람이 한 말은 그런데 그녀의 눈은 분명히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가 말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뭔가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보러 가야 할 것 같다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맞죠? 우리는 동의하고 딸에게 잠시라도 방문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를 데려오라고 애원했지만 평소에 신속한 답변 대신 미아가 몸이 무거워서 쉬고 있어 당신을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내일 미아를 데려와서 당신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폴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폴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와 그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우리는 혼란스러워졌고 그는 미아가 실제로 매우 몸이 좋지 않다고 제안했습니다. 아기가 곧 태어날까요? 아니요. 그럴 경우 걱정된다면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집으로 그녀를 데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전화해 보았습니다. 딸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고 연락도 없고 폴에게 그런 상태이면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단호히 거절해서 우리는 잠도 못 자고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딸과 폴이 이른 아침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아무 말도 없이 통화 버튼을 누르고 딸의 임신 후기로 인해 걷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모니터로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폴은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녀를 재촉하여 문을 열고 내 딸을 도우러 갔는데 내가 미아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심코 그를 부르는 목소리. 폴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재빨리 말했지. 다 들었어. 어쩔 수 없지. 그럼 미아는 최근 집 주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 오늘 우리가 온 이유는 내가 그녀를 돌봐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 화를 참으려고 나가서 출장 가냐고 물었지. 육아휴직을 한 줄 알았는데 미아를 우리와 함께 두고
가세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은 채 폴을 없애려고 했는데 폴이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말했어요. 무거운 걸 잘 챙겨주고 손을 흔들고 작별 인사를 하다니 어찌 감히 임신한 아내를 뚱뚱하다고 욕하고 참지 못하고 그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나는 딸이 내 앞으로 다가가서 방해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맞섰다.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는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기로 결심한 장면이었습니다. 폴은 평소의 피로를 재충전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개월 그의 말이 나에게 남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3개월 6 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한 우리는 이후 당신의 삶을 보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폴이 침착하게 떠날 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딸에게 배가 시작된 이후로 천천히 열렸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폴이 집에서 욕설을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일과 집안일을 쉽게 처리했지만 임신으로 인해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심한 입덧 때문에 요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의 무게를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안심시켜 주려고 노력했지만 쉬는 것도 임신이라는 중요한 일의 일부였지만 딸은 자신이 깨뜨린 모든 것을 나누라고 재촉한 뒤 계속 낙담했다. 폴은 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여자로 볼 수 없다며 자신이 없는 동안 아이를 낳고 살을 빼라고 지친 딸을 보며 남편과 나는 어찌할 바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어젯밤부터 우리는 그녀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폴은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이 우리에게 불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 딸의 전화기를 압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폴의 참을 수 없는 행동과 내 딸이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데 회사 방침에 따라 육아휴직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참여할 생각도 없고 그 시간을 자기만의 시간으로 쓸 계획이어서 혼자 해외여행을 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러지 않았나. 폴의 행동이 갑자기 변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더니 기분이 나빠졌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연락하려고 했을 때 이미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폴이 배를 때리는 신용을 하며 협박을 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문제를 일으켜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아버지와 상의한 결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결여된 폴이었습니다. 남편과 내 딸의 소원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일단 문제가 해결되면 딸이 폴을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토론 중에 폴의 부모에게 제시된 증거를 즉시 준비했으며 그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소지품을 폴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증거에는 남편이 만든 녹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했을 때 매우 귀중한 것으로 판명된 폴의 방문은 믿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아의 결정이 최종적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폴의 어머니는 미아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파스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된 건 그녀가 폴과 계속 괴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는 생각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는 우리가 꿈꾸던 집을 짓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지만 우리 나이에 이렇게 큰 집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 무엇보다 미안하다. 출산 예정일에 너무 가까워서 병원을 바꿔야 했던 것에 대해 폴 근처에 살았다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딸이 나를 부드럽게 안고 안아주었다고 설명했을 때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행 제한과 결혼 문제에도 불구하고 더 일찍 방문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딸이 독립한 후 큰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딸이 독립한 후 집이 너무 넓어서 조금 더 일찍 이사하고 함께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형식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폴이 없는 3개월 동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그녀를 안심시켰고 우리는 폴이 위협으로 사용했던 작성된 이혼 서류를 통해 내 딸이 편안하게 출산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생활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논쟁에는 내 딸의 서명과 제출만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녀가 자신의 섹션에 서명하고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에 안심했습니다. 폴이 오랜만에 돌아온 가족 상봉을 축하하면서 우리 셋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폴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여행은 내 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내 딸에게 수많은 전화를 쏟아부었습니다. 폴에게 직접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폴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자마자 안녕하세요라고 주장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집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아빠, 엄마 옆에서 환하게 지내세요. 폴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확고한 결과로 내 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연락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고 임신한 후에는 과체중, 당신의 끔찍한 행동을 견디는 동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반면에 폴은 이제 직장을 그만뒀으니 내가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지만 딸은 내 상황이 이미 해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경력 발전을 위해 직업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육아 휴가를 어떻게 낭비했는지와 같은 모든 것을 회사에 알려드렸습니다. 폴은 말문이 막혔고 여기서 그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3개월 동안 아이의 출산 건강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거나 이름만으로도 최악의 결과를 기원하게 됐다. 나중에 딸이 사직에 필요한 전화를 부지런히 걸어 폴의 특별 휴가를 남용한 폴의 근황을 알게 됐다. 그 3개월 동안은 영으로 삭감되었고 급여는 삭감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그의 행동은 회사 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결혼한 동료들로부터 냉담한 계단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폴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여 업무를 악화시켰습니다. 지각과 무단 결근을 포함한 행동 개선되지 않은 경고를 거듭했지만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전화하고 격노한 후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나는 나를 나쁘게 대하지 않았다. 인생이 불가능해졌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폴은 마침내 사과했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신이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딸은 그의 사과를 묵살하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비 목적으로 폴의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때때로 그의 분노한 부모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셨던 그의 부모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증거에 따르면 폴은 내 잘못이야. 그들은 폴을 꾸짖었고 폴은 자신의 행동을 고백했고 우리 이야기의 진실을 깨닫고 폴은 자신의 행동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쫓아냈고 집안에나 직장 없이는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폴은 나중에 황폐해졌고 우리는 자녀를 위한 넉넉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폴의 부모님의 지원과 정중한 사과 편지는 폴이 도망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비와 보상금을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폴이 인터뷰를 위해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 직장을 찾았지만 긴밀한 업계에서의 나쁜 평판으로 인해 그는 다른 업계에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취업 가능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서 미아를 키우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반항적으로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싼 아파트 임대료도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폴은 부모님의 친척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전화로 우리가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아들은 처음부터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폴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양육은 복잡하고 심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운다고 해서 아이가 잘 자라는 건 아니겠지만 딸아이는 출산 후 가까스로 다른 회사로 복고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며 금세 활기를 되찾았고 지금은 많이 안도감을 느꼈다. 손자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힘차게 뛰어다닌다. 할머니 놀아보자. 이 나이엔 힘들지만 딸아이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 손주에게 시간을 쏟는 덕분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딸이 좀 더 젊어지고 활동적인 것 같아요. 나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며 아이와 놀아준다. 나는 영원히 너와 아빠에게 의지할 수 없다며 그녀는 아이와 진지하게 소통하고 있다. 우리는 아이가 남편이 좋아하는 엄마로서의 역할로 성장하는 것을 적당히 지켜보면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사랑으로 샤워하는 우리 손자, 내 딸 손자와 남편의 미소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켜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 같은 쓰레기 여자가 만진 것은 모두 더러운 것입니다. 시어머니 카렌이 처리하면 모두 버리세요. 이렇게 말하다니 그 사람과의 다툼이 불화임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그 사람이 한 말을 다 참고 참았는데 딸이 준 소중한 것을 버린 탓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더 이상은 괜찮다고 하니까 놔주지 않겠다. 나는 버리겠습니다. 나는 반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보복으로 인해 캐런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캐런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까지 악화되었는지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싶은 것은 스칼렛입니다. 청소부로 일하는 주부입니다. 함께 그림 그리기와 공예를 즐깁니다. 내 딸 에이버는 출산 후 그녀와 남편 데비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부였지만 에이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주로 회사가 위치한 건물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울 것이 많아서 어려웠지만 이제 한 달이 지나서야 일에 적응이 됐어요. 직장에 육아맘이 많아서 육아에 대한 조언도 구하기 쉽고 복지 혜택도 넉넉해요. 늘 청소와 정리를 즐겨 해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남편에게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주부로서 우리 아이와 집을 돌보는 노력에 항상 감사해했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집에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많은 집안일과 육아를 맡을 테니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남편이 응원해줘서 고맙고 그 덕분에 조금 감동도 받았고 실제로 남편이 집안일과 육아를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는 일찍 퇴근하여 저녁을 요리하고 에이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나에게 쉴 시간을 줍니다. 이렇게 친절한 남편이 있다는 것은 매우 안심이 되지만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은 캐런이고 캐런의 집은 도보거리에 있습니다. 캐런은 항상 찾아옵니다. 남편이 일하는데 먼저 연락도 없이 스케줄을 무시하고 올 때마다 커피나 간식을 요구하는 게 귀찮아서 오기 전에 꼭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왜 가족을 방문하면 안 되는지 궁금해요. 내 아들이 왜 그렇게 불친절한 아내와 결혼했는지 그녀는 매우 화를 냈습니다. 캐런이 화를 낸 유일한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캐런은 화가 나면 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차분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캐런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집안일과 육아를 관리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많다. 스칼렛 AA 좀 야위어 보인다. 영양 가득한 요리를 하고 있는 거니 요리를 잘못해서 더 노력해야 해. 스칼렛의 빨래개는 방법 다 틀렸어. 당신은 몇 년 동안 주부로 일했지만 내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직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준비한 식사를 내 앞에서 버린 적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번 그녀는 내 딸을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고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 내 손녀를 데리고 나가는 게 뭐가 문제인지 나는 너보다 육아를 더 잘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 물론 나는 항상 그녀에게 걱정된다고 말하고 그만하라고 말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남편은 전적으로 내 편이어서 가끔 캐런에게 저를 위해 이야기합니다. 캐런이 와서 내 직업에 대해 물었더니 이제 한 달 정도 일하셨는데 집에 계속 주부로 계셔야 했는데 제 아들이 당신에게 너무 관대해요. 캐런을 자주 방문했는데 또 직업이 뭐였나요? 내 직업을 몰랐다. 그녀는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믿고 내가 일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내 직업에 대해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청소부로 일한다. 나는 최근에 익숙해져서 카렌의 얼굴에 유쾌하게 반응했다. 청소하고 쓰레기 처리하는 것처럼. 뒤틀린 대기 청소부 화장실 청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예, 회사가 있는 건물래 청소를 제가 끝내기도 전에 캐런이 거실 테이블에 손을 세게 쳤어요. 이건 농담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카렌의 갑작스러운 분노은 뭔가 잘못됐어. 역겹다. 넌 항상 남의 쓰레기를 만지고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더러운 장소와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런 더러운 일을 하고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는 그런 비천한 일 당장 그만둬야 해. 카렌은 분노해서 맹렬한 불이 났지만 왜 그녀가 그렇게 말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대답하려고 했을 때 캐런이 더 이상 당신과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정말 무식한 아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남긴 이별 인사는 바로 그만둬요. 항상 장갑을 끼고 청소할 때 마스크와 특수복을 입어요. 청소 전후에 소독을 해서 집안에 오물을 들여올 일이 없어요. 슬픔을 넘어 분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캐런의 편견. 남편은 캐런에게 청소부로서의 내 직업을 설명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더러운 일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남편 딸과 내가 쇼핑을 하러 간 지 하루 만에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문이 열려 있고 내부가 열려 있었습니다. 집이 훨씬 더 깔끔해 보였고 빠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진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그린 공예품과 거실에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만든 엄마 그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만든 공예품도 사라졌습니다.
중복키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딸이 그린 사진을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카렌은 전화 너머로 웃었다. 쓰레기 여자가 건드린 건 뭐든지 더러운 거야. 카렌이 이렇게 말했을 때도 다 치워버려. 난 그 사람과 다투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어. 지금까지 그 사람이 한 일과 말을 다 참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서 딸이 준 소중한 걸 버린 후 조용히 놔두지 않을 테니 괜찮아. 모든 걸 다 버릴 거야. 처음으로 옆에 있던 카렌에게 전화를 끊었는데 불안한 표정의 아바는 내 그림이다. 없어졌나 버린 걸까? 그녀가 말했던 그림은 에이버가 내 생일에 만든 그림이었다. 에이버가 나에게 주었을 때의 환한 미소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상처받았을 딸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캐런이 계속 그러는 것을 놔둘 수 없었다. 그녀는 그 결심에 기뻐했고 나는 부모님과 함께 에이버를 떠난 후 다음날 반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의 집에 갔습니다. 시아버지 존은 우리의 갑작스런 방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과 거실에서 시댁 식구들 반대편에 앉았을 때 카렌이 가장 먼저 스칼렛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지만 나를 무시하는 듯한 카렌에게 나는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혼했어요. 머스턴트와는 대조적으로 캐런. 존은 일어서서 서둘러 잠깐만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남편과 저는 존에게 캐런으로부터 받은 괴롭힘과 그녀가 어떻게 소중한 추억을 버렸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존이 중얼거렸고 캐런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스카어리트의 잘못입니다. 그녀의 집안일은 평범하고 그녀는 상식이 부족합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 아들에게 당황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해서 말을 막고 카렌에게 으스스한 표정으로 말을 걸었다. 손댄 건 다 버리라고 하니까 버려져서 카렌이 나를 노려봤다. 제정신이냐? 남편 버리고 가는 거야? 정말 못된 여자야? 다 버리라던 사람 말 취소하고 당장 사과해라. 나였으면 참았을 텐데 딸의 일을 버리고 상처 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카렌은 내가 반박해서 너무 답답해서 주먹을 꽉 쥐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내 손녀는 그런 더러운 일을 하는 엄마를 싫어할 것이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 분노한 사람은 내 남편도 아니고 나도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존이면 충분하다. 누군가의 가족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은 최악이다. 헤어지기 위해 존의 꾸짖음에도 사과도 못하는 카렌은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카렌의 태도를 보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이해했다. 딸과 함께 살겠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남편은 차갑게 쳐다봤다. 카렌이 말했을 때 나는 한동안 당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번 내 생각을 부드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그중 하나도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엄마, 하지만 내 아내와 딸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널 볼 수 없어. 다시는 볼 생각 없어. 남편 잘 챙기고 난 시댁에서 끝까지 나가더니 스칼렛 마음을 바꿔야 해. 넌 훔친 악녀야. 내 아이와 손자. 그녀는 우리가 재혼한 직후에 자신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고 나를 악당으로 칠하고 싶다고 소리쳤습니다. 이혼 이유는 실제로 남편의 성을 결혼 전 성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성을 결코 분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독특해서 우리를 캐런과 쉽게 연관시킬 수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둘 다 싫어했기 때문에 이혼하고 즉시 재혼하기로 결정했고 남편은 성공적으로 성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생각이었지만 과연 그럴까 의심스러웠습니다. 성을 바꾸는 권리는 존과 공유한 성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므로 존을 화나게 할 수도 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엄마에 대해 말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지만 저는 가족을 보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성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빠를 계속 만날 계획이고 아빠는 괜찮습니다. 제이에는 이 사건에 대해 캐런을 훈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 같지만 존과 남편이 동의했다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까봐 걱정돼서 웃으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존에 따르면 남편이 떠난 후 캐런이 나타났고 그와 캐런은 논쟁 중에도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캐런은 패드에 대해 사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업자는 그녀와 이혼하고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캐런은 저항했지만 집이 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캐런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갈 곳도 없이 캐런을 보고 당시 이사 준비 중이던 우리 집에 왔습니다.
깜짝 놀라 작은 비명을 지르며 이게 다 뭐야? 왜 재혼 상자가 이렇게 많아? 우리 집을 지을 생각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갈 줄 알았는데 여기 오시면 불편할 것 같아요. 캐런을 우리 집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성이 내 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낯선 사람이 되었으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캐런은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사를 배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레마와 당신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어. 그럼 너랑 같이 살자. 내 방을 만들어줘. 남편과 나는 카렌의 무리한 요구에 눈빛을 주고받으며 한숨을 쉬었다. 사과도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에이버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군요. 그렇죠. 캐런이 우리 딸에게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개입하려고 할 때 이 분쟁에 아이를 개입시키려는 것은 그녀가 비열한 일이었습니다. AA가 캐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싫어 할머니 내 보물 버렸잖아.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못해. 싫어. AA는 어른들에게 그렇게 강한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남편과 나도 놀랐지만 카렌의 행동이 얼마나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인지 보여줘서 에이버도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 지금 떠나주세요. 캐런이 우리와 함께 살자는 제안은 저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남편과 AA는 손주와 아이 모두에게 거부당한 캐런을 떠나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캐런과의 관계를 끊은 이후로 우리 가족은 괴롭힘으로 알려진 제이엔 캐런과 여전히 연락하고 있으며 우리의 소원함을 초래한 사건으로 인해 이제 다른 친척들로부터 냉담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도 남편의 형제의 아내를 괴롭힌 것 같지만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관계를 망치기 위해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고 자신의 혼란에 대해 알게 된 그녀는 캐런에게도 학대를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캐런은 남편뿐만 아니라 그의 형의 가족과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